네, 반갑습니다.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조금 우중충해지는데요. 네, 그래도 일단은 기분 좋은 주말이 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제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긴 했는데, 자,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했죠. 네, 트럼프의 관세. 자, 사실 트럼프의 관세는 4월 3일부터 진행이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럭저럭 잘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반도체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문제점이 좀 커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형태이고 또 관세라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대충 넘어갔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느냐? 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10% 관세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를 협상으로 네, 깎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관세가 높아질 확률은 별로 없고 관세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라든지 또는 유럽 다른 국가들의 이런 그 맞불 관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긴 하겠는데 뭐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간에 이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 자, 일명 무풍지대라고 부르죠. 관세 무풍지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군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지, 또 관세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또 상승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먼저 네, 관세를 빗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건지 한번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 차트를 보면 일단은 3.5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이죠. 4월 3일 날도 빨간불이 들어왔었고요. 내렸다 올랐죠. 그 다음에 4월 4일 날 추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다 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얼마 전이죠. 네, 지금 반덤핑 관세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내 변압기 제조업체들에게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해서 통보했다라고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진전기, LS일렉트릭은 네, 반덤핑 관세를 네, 부여받았어요. 근데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은 여기서 제외가 됐다. 자, 그럼 일진전기나 이런 종목군들은 크게 떨어졌죠. 네. LS 일렉트릭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현대 일렉트릭이 3.59%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야,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네, 그 관세를 좀 벗어나는 그런 종목으로 구분이 좀 됐었고요. 미국의 수출량이 가장 많았던 기업이 일진전기하고 현대일렉트릭인데 재밌는 거는 현대일렉트릭하고 일진전기하고 LS일렉트릭이 관세를 부여받았고요. 일진전기는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어요. 근데 현대일렉트릭은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좀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베마 쪽에 이제 그 공장을 가지고 있죠. 네,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미 매출 중에서 엘리베마 공장에서의 비중이 40% 정도 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장사가 워낙 잘 되니까 네, 하반기에 또 거의 180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요. 네, 증설을 하겠다. 잘 팔리지 않으면 증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반덤핑 관세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세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변압기 쪽에도 관세를 이제 매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직접 납품을 하고 있다라든지, 자, 그 다음에 또 공급자 우위죠. 공급자 우위 현상. 지금 미국에는 변압기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요가 더 많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먹는 쪽이 갑이 됐습니다.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원래는 갑인데 지금 여기서는 제발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이 번약기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된 것은 아니냐라는 식의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관세까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살짝적으로 애매한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도 약간 축소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나오는 모습도 있어가지고요. 변압기 시장이 일단 정체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정체기로 들어간다라면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정도는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상의 분석으로 본다라면 일단은 데드크로스를 통한 네, 추세 이탈이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매물이 몰려있는 구간, 여기 30만원 정도 구간인데 살짝 이탈하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구간을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가 이제 승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매물을 받아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슬슬 흐르는 형태가 되면서 차트가 더 나빠지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에서 좀 벗어난 종목이 되었다 라는 식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을 딛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 위쪽으로 저항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저항대 다 넘긴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한 36만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판단하시고, 여기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를 그래도 내가 지지할 수 있는 발판으로는 만들어 놔야지 지금처럼 위에 얹고 있으면 부담감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는 좋아 보여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관세를 피해갔다? 네, 그래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관세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를 보이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데, 요 아래쪽, 네,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점이죠. 네, 여기가 27만원, 28만원 좀 되는데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하락 추세로 바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선을 그어보면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하락 추세 속에서 하단에 부딪혀가지고 반등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31만원, 32만원까지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주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효성중공업도 한번 볼까요? 효성중공업도 잘 올랐어요, 주가가.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재미없는 구간이 진행이 되는 거고, 얘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뭐냐, 이평선이 망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보시면 미국의 테네시주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매출 중에 절반이 이 테네시 공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 공장 증설을 통해서 관세에서 벗어나고, 미국의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의 수요를 계속 네, 만들어내기 위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모양새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봐야 됩니다. 흐름도 지금은 괜찮은 모습이에요. 자, 상승 돌파 이후에 이게 2023년도부터 이 변압기 종목군들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LS 일렉트릭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포인트도 바로 그런 위치였죠. 2023년도 여기 넘어갈 때 여기 눌림목까지 이런 포텐도 공략해드려서 수익을 크게 한번 냈었잖아요. 자, 그런 포인트인데 지금 이 LS 일렉트릭과 같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죠. 자, 장기 이평선의 그 포지션 월봉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지라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28만원 그 정도 라인 때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근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지지선은 여기 34만원, 3만원 그 정도 나와 있는데, 뭐 물론 33만원까지 떨어지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지지선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30만원에서 35만원 요 정도 라인대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한 25% 정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가장 최근에 형성되는 지지점으로 본다면 38만원 정도 한 10% 남짓한 변동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보시는 분들은 38만원 이탈할 때 매도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자, 38만원 이탈하게 되면은 지금은 괜찮지만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아래쪽으로 장기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추세가 우하향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저는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관세를 피해가서 좋다, 뭐 일단 좋은 건 좋은 건데
현재 흐름 자체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 전략을 좀 더 보시고요. 38만원까지는 일단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은 조금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뭐 한 5에서 10% 정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기에는 그거 먹으려고 들어가기는 조금 네, 애매한 단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압기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이제 엔터주들 있죠? 네. SM 먼저 볼게요. 네. SM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잘 나가요. 네. 일단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관세랑은 일단 관계가 없죠. 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뭐 니들 공연할 때 관세 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관세라는 것은 이제 수입품, 제조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공연하겠다는데 뭔 상관?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공연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다만 관세로 보긴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음반 판매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관세에서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엔터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 주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추세적인 부분도 지난번에 이제 경영권 M&A 이야기 때문에 뜨거웠다가 또 죽었다가 뭐 난리 공개 매수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계속 하락세 고리다가 5만원까지 올렸어요. 55,000원까지. 그리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자, 어느 팀의 저점 대비 벌써 100%나 올랐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점 라인대가 딱 네, 전환되는 포인트.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자,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추세가 바뀌면서 전환 포인트 일어났는데 저점 지지대가 유지가 되면서 이평선이 딱 하고 모이는 자리, 이 자리를 이제 삼박자라고 하죠.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반등한다. 자, 지금 라인대에서는 사실 뭐 이거다 저거다 딱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잘 가고 있어요. 잘 올라가고 있고, 흐름은 이제 관세라는 어떤 큰 덩어리를 벗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지금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관세에 대한 부분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죠. 네,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계속 억압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추세적인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진다 그러면 또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단계에서 지지 포인트가 나온다면 이제 10만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정도가 이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매수 포인트, 그 라인대가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지지선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만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네. 그 다음에 없는 분들은 지금 따라 들어가긴 좀 애매하고요. 10만 5천원 아래쪽 이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죠. 다만 거기까지 내려와도 옆으로 횡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타이밍 조금 여유 있게 잡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하이브도 한번 보죠. 네, 하이브도 시끌시끌 했었는데요. 역시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TS 기대감, 뭐 관세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지지선, 지금 엔터주 올라왔었던 자리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JYP 엔터라든지 뭐 다른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스튜디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포지션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를 탄 게 아니라 좀 과하게 올랐죠. 이격이 벌어진 과했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서 옆으로 눕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61선 지지가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지만 아래쪽 장기 이평선과 이격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응이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 때는 일단은 매물대 부분을 본다면 저항대 25만원 넘어가면서 저항대에 살짝 부딪힌 모습인데 요걸 다시 넘는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계속 쭉쭉 가겠죠. 네, 매수는 따라가기 어렵겠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라는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있지만 23만원 유지가 된다라면 괜찮죠. 왜냐면 23만원 깨지면 아래쪽 장기 평선과의 이격 때문에 주가가 쭉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만약 여기가 지켜지게 된다? 나는 여기서 바닥을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3만원 지지가 나오면서 횡보하게 되면 결국에는 25만원 6만원 뚫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대기 중인 재료들은 나와 있을 거예요. 아티스트의 귀환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하이브도 잡음이 좀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엔터라는 부분으로 딱
연결이 되면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 보여요. 추세를 바꾸고 있는 모습이 일단 긍정적인데 뭐 추후의 전략은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보유하고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자, 이제 게임즈 한번 가볼까요?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이죠. 네. 자, 요것도 지금 보면 잘 가고 있어요. 왜 잘 가느냐? 잘 아시죠? 네, 관세 때문입니다. 게임주들은 관세랑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얘도 지금 보시면, 네, 이거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크래프톤 여기서 지난 특강에서도 설명 한번 드렸던 종목들이죠. 그 이후 많이 올라왔고 또 횡보하고 나서 이평선 모아서 또 가는 형태거든요. 자, 이 정도라면은 지금 이 종목은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자,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 35만원 구간, 요 구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 올라간다기보다도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 라인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만 조정 나면 되겠죠. 자, 사실은 이제 목요일날 매수하기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연결되고 있는데, 자, 이 자리를 이제 월봉상을 체크해 보게 되면 옆으로 좀 누워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격도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연결되지는 않았거든요. 30만원 지지선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이격을 좁혀주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2만원, 33만원 뭐 더 싸면 더 좋고요. 하단 부분은 지금 31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32만원보다 더 싸면 더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금처럼 이게 박스를 넘어간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직전 고점대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박스 상단부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35만원에서 36만원 사이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36만원 아래쪽에서 1차 매수 한번 담가 보시는 거 괜찮고요. 주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32만원 31만원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통한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박스권 중단 부분에 정확하게 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일단 긍정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옆으로 조금 누울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형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아마 32만원 정도대에서도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면 되겠죠.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대로 보시고요. 관세에서 전혀 문제없는 종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냥 쭉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36만원 정도 수준이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는 항상 돌파하고 나면 위쪽 천장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대에 또 치고 올라가게 되면 한 번은 들어올 겁니다. 그 들어오는 자리를 놓치지 말고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 쪽에서 우리가 크래프톤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 볼게요. 펄어비스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추세가 너무 안 좋다, 그죠? 네, 전환이 안 되는 모습이죠. 지금 한 번쯤 전환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건 또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하락 추세 그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올라온 자리가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저항도 많고요. 이평선, 장기 이평선의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추세선의 상단 부분, 그 다음에 단기적 많이 올랐다 조정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종목의 지지라인은 3만원 정도인데 3만원이 깨지게 되면 요 하단 지지선까지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 밀릴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는 텅 비어 있어서 만약에 3만원 깨지면 주가 조정을 좀 세게 받을 수 있다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추세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주가를 좀 많이 올려가지고요. 네, 37,000원, 4만원 요 정도 구간, 적어도 이 정도의 매물대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야, 이제는 추세가 좀 좋아졌는데 이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대응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지 포인트는 일단 3만원입니다. 3만원만 지지되면 괜찮은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뭐 나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쪽 라인대가 한 27,000원? 8,000원쯤 될 것 같은데 28,000원이네요. 28,000원이 최종적인 지지선. 만약에 28,000원도 깨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파시는 게 좋아요. 네, 추세가 지금 계속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자리가 완전 저점 라인이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까지 무너져
무너진다? 그러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서는 더 밀리지 않을 것이다 또는 수혜도 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올라오지 못한다라면 뭐 매수하지 않는 것이 일단 정답이죠.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지지선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점 라인대의 지지는 상당히 강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뭐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뭐 그런 모습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말고요. 그냥 홀딩 말고가 아니죠. 매도나 이런 거 말고 그냥 홀딩만 하시면 유지가 잘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지선만 딱 기억하세요. 3만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지지라인은 28,000원. 3만원 깨지면 긴장, 28,000원 깨지면 손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위쪽 라인 때는 일단 36,000원에서 4만원까지 박스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 넘어가야지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만 우리가 오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해가는 종목군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얘기가 있었다가 다시 관세 뭐 매길 거다 이런 얘기 하면서 또 빠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어느 거 하나에 딱 그냥 꽂혀가지고만 하지 마시고요. 관세 폭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서 잘 피해 가시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지금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관심 있게 보시고 조심해야 될 것들은 조심하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폭탄을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자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보다도 이제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겠죠. 지지가 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관세를 피해가는 종목들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 타이밍이 괜찮다 싶으면 또 한 번씩 건드려 보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